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전 방송에서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이게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자,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런 방향으로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자,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SEC가요, 그레이스케일 2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재판 내용은 잠시 후에 아주 짧고 쉽게 정리를 할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주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요, 13일 동부 시간으로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밤 12시까지 SEC가 상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었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상고를 포기하고 2심 법원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2심 법원 판결, 그게 뭐였는지 잠깐 짧고 쉽게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자,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쓱 들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자, 일종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이 GBTC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이 SEC한테 야, 우리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꾸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가 거부를 당하니까 소송을 냈는데요. 2심 법원 판결에서 자,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해주면서 현물 ETF를 승인해주지 않는 거, 요거는 법적인 기준도 뭣도 없이 아주 독단적으로 SEC 맘대로 한 짓이다, SEC가 잘못했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핵심은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줘놓고 각종 조건이 다를 게 없는 현물 ETF를 승인해주지 않는 거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말이 맞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자, 이 판결에 대해서 SEC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미국 시간으로 13일까지였는데 요청을 끝내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에 승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면 자, 이전 방송에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우선 SEC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업체들의 상품을 신청 자료에 하자가 없는 한 조만간에 한꺼번에 다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SEC가 내부적으로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날짜를 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총 4번의 데드라인 기한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블룸버그에서 정리를 한 그 표인데요. 4번의 기한, 퍼스트, 세컨드, third,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4번의 기한이 있는데, 요때 퍼스트에 이거를 뭐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세컨에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자, 뭐 세 번째 third에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널, 이때는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해야지 연기를 할 수는 없고, 이때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요, 지금 코인 매체를 통해 나오는 업계의 전망을 보면 마지막 기한, 요게 지금 아크인베스트, 요거가 신청한 게 제일 빠른데 1월 10일이고요. 요렇게 1월 초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블랙록이나 다른 업체들이 신청한 걸 보면 여기 3월 중순, 맨 늦은 거는 4월 19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코인 업계에서 자,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전망을 보면 마지막 기한, 그러니까 내년 1월이나 뭐 아니면 3월 요 정도의 승인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 캐시우드, 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ETF가 최종 기한이 가장 빠릅니다. 이게 바로 1월 10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요때 이게 1월 초순인데, 그러면 요번에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 상고를 하지 않은 걸로 볼 때 SEC가 1월 초순에 싹 다 몰아서 같이 승인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SEC가 상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레이스케일 소송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트집을 잡아서 ETF 승인 이거를 좀 늦출 가능성도 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에 SEC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업체들과 계속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업체들이 신청 서류를 보완해서 내고 뭐 이런 걸 보면 ETF 승인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뭐 해석이 됩니다. 자, 뭐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까지 터져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크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확실히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 의회에서요, 이스라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하원 의원 숫자가 435명인데요, 미국에. 이 결의안에 공동으로 참여한 의원이 42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이 하원 의원이 435명인데 12명 빼고 민주당, 공화당 전부 일사불란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이 결의안이라 거의 100% 통과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정치권 주류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요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왔고 또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결의안 내용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의안 원문을 보면요, 이게 결의안 원문이거든요. 근데 결의안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결의 내용, 핵심 내용만 좀 추려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짧게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방어권이 있다. 하마스를 규탄한다. 그리고 모든 다른 국가들이 하마스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하마스는 공격을 중단하고 당장 인질을 석방해라.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약속한 거 요거를 재확인한다. 이스라엘 안보 지켜주겠다 이런 거죠. 하마스를 지원하고 다른 테러 단체들을 지원해온 이란에 대해서 최대 한도로 미국이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 긴급 지원, 안보, 외교, 정보 다각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 결의안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그동안 또 미국이 어떻게 지원을 해왔는지 그 내용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들어있는데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2016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미국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년 33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원하고 5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그렇게 지원을 해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2021년도 국방비 예산안에 미국이 2028년 28회계년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2028 회계년도니까 2029년까지 되려나요? 자, 매년 33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돈 확실히 준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 법으로 통과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년 3월에는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번에 유명해진,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그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지원 비용으로 추가로 10억 달러를 또 이스라엘에 지원했다.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연방 하원의 결의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방 하원의 결의안 내용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의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요, 보면요, 이 하마스가 저지른 이 결의안에 보면 이 결의안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하마스가 저지른 테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애도한다는 표현, 요거는 들어가 있죠. 근데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급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얘기, 또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지금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인 사상자 피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급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피해를 또 언급을 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되고 민간인 공격, 폭격, 이거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유엔이란 조직이 딱히 힘이 없는 조직이라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